안녕하세요. 세상에는 참 다양한 투자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빅테크도 있고 소형주, IPO 이런 것들이요. 네, 그렇죠. 정말 많죠.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꾸준한 배당이랑 또 시간의 힘 이걸 이용해서 자산을 불린 전설적인 투자자들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배당 투자. 안정적인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관심 많으시죠. 네. 이분들의 성공 비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핵심 원칙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배당 투자는 아시다시피 시장이 막 오르내리는 거에 크게 신경 쓰기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리고 복리 효과, 여기에 집중하는 방식이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대가들이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철학이랑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역발상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존 템플턴입니다. 아, 템플턴 유명하죠. 네. 비관론이 최고조일 때 사라. 이 말이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다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오히려 기회를 본 거죠. 맞아요. 그 템플턴 성장 펀드로 연평균 15% 이상, 누적으로는 2만% 수익률. 와,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인가 싶어요. 네,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특히 그 2차 세계대전 터졌을 때 1달러도 안 되는 주식 104개를 사서 큰 성공을 거둔 이야기는 거의 전설이죠.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남들이 버리는 주식, 특히 저평가된 고배당주를 찾아서 배당금 재투자를 그렇게 잘하셨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템플턴의 통찰력은 위기 시에는 아무리 좋은 우량 기업이라도 공포 때문에 제 가치보다 훨씬 싸진다는 걸 간파한 데 있어요. 아하. 특히 꾸준히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야말로 이런 시기에 정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좀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서도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네, 맞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나 인플레이션 우려 같은 게 클 때도요. 핵심은 남들이 공포 때문에 보지 못하는 가치를 발견하고 그걸 믿고 장기적으로 가정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다음은 워런 버핏의 스승으로도 유명한 분이죠.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자민 그레이엄입니다. 네, 그레이엄. 가치 투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은 핵심이 그거잖아요. 기업의 내재 가치. 그러니까 이 회사가 본질적으로 얼마짜리인지를 잘 따져보고 주가가 그거보다 훨씬 쌀 때. 네, 그렇죠. 안전 마진을 확보하고 투자한다. 이게 핵심이었죠. 맞아요. 안전마진. 근데 그레이엄한테 배당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가치 평가랑 관련이 있나요?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레이엄에게 배당은 기업이 진짜로 돈을 벌고 있다는, 그리고 그 이익을 주주와 나눌 의지가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였거든요. 아, 실질적인 증거로 본 거군요. 네. 투자의 성공은 결국 기업의 영업 실적에 달렸다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준도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어떤 기준들이었죠? 뭐 일단 기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재무 상태가 튼튼하고 이익도 꾸준히 내야 하고 예를 들면 10년 연속 흑자 같은 거요. 10년 흑자. 쉽진 않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배당의 지속성 이걸 아주 중요하게 봤어요. 20년 이상 배당을 계속 준 회사 이런 걸 찾았죠. 20년이요? 와, 대단하네요. 네, 거기에 뭐 PER이나 PBR 같은 지표도 활용했고요. 적정 PER은 15배 이하, PBR은 1.5배 이하, 또 PER 곱하기 PBR이 22.5보다 작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약간 숫자로 딱딱 떨어지게 분석하는 걸 강조했군요. 네, 정량적인 분석을 중시했죠. 그가 운용한 파트너십 수익률이 S&P 500 지수를 훨씬 웃도는 연평균 17%를 기록했으니까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던 거죠. 확실히 성과로 증명했네요. 결국 배당은 그 안전마진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군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흥미롭네요. 근데 한국에도 이런 배당 중심의 장기 투자를 강조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혹시 존리 대표님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존 리 전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주식은 파는 게 아니라 모으는 거다. 커피값 아껴서 주식 사라. 이런 직설적인 말들로 유명하시죠. 그렇죠. 그분의 철학도 사실 앞서 말한 대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의 본질 가치에 집중하고 길게 보고 보유하고 배당금 재투자도 강조하셨고요. 네, 배당금 재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 극대화 그리고 분산 투자 다 통하는 맥락이죠. 메리츠 코리아 펀드 운용하실 때 코스피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연평균 11% 정도 기록했으니까요. 코스피가 4%일 때 11%면
이것도 대단한 성과네요. 네, 특히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배당주 장기 투자가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효용성을 알리고 투자 문화를 좀 바꾸는데 큰 영향을 주셨다고 봅니다. 들어보니까 이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공통점이 확실히 보이네요. 네, 그렇죠. 일단 시장에서 싸게 거래되는, 그러면서도 배당을 잘 주는 우량 기업을 찾고,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지 않고 길게 보면서 받은 배당금을 계속 다시 투자하는 것. 이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하자면 그 기업이 계속해서 경쟁자들을 이겨낼 힘,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말하는 경제적 해자가 있는지를 보는 눈도 중요하고요. 아, 경제적 해자.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시장 분위기에 막 휩쓸리지 않는 그런 인내심, 규율, 이런 것도 필요하죠. 결국 배당 투자의 핵심은 배당 더하기 시간은 복리다. 이 마법 공식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대가들은 배당을 통해서 현재의 작은 수익을 꾸준히 확보하고 동시에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복리 효과로 자산을 눈덩이처럼 불려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단기적인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꾸준함의 힘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들이죠. 네. 오늘 이야기 나눈 이들의 지혜가 듣고 계신 분들의 투자 여정이나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단순히 돈을 번다는 걸 넘어서 기업이 꾸준히 이익을 주주와 나눈다는 이 배당이라는 행위가요. 과연 그 기업의 경영 철학이나 주주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아, 배당에 담긴 의미가 또 있군요. 네,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